안녕하세요. 34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저번까지 해서 등록을 했었고, 여기는 베타권 제한 얘긴들인데요. (342페이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 1번 내용적 범위 첫 번째 줄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이거 우리 그 절차에서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발명에 설명한 기재된 발명의 그 보호 방법 하면서 분할 추론 배웠었죠. 그게 청구범위에 적혀 있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나온 쟁점으로서 특허권이라는 것은 청구범위에 적어야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는 이거 체크하고 잘 잡아두세요. 우리 특허 세계는 전부 다 말로 하다 보니까 뭐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좀 자기가 만든 참신한 표현들도 나와요. 그걸 어떻게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쟁점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 자세한 건 판례 강의에서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해서 좀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소개만 하자면 이걸 이렇게부터 할까? 특허권이라는 것은 이거 기본 강의에서 했었네요. 청구 범위와 실시라는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 청구 범위는 무슨 뜻인지를 문헌 해석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써 있는 건데 체크 표시한 게, 요거 할 때 사전에 있는 단어면 사전 뜻대로 해석해요. 만약에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관용적 단어야. 우리 연구원님들이 흔히 쓰는 단어 있죠. 그럼 연구원님들이 흔히 아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근데 변리사가 새로 만든 단어야. 그럼 변리사들이 보통 발명의 설명에 별도 정의를 하거든요. 뭐 내가 요 명세서에서 옥수수라 함은 0도에서 5도씨로 정의를 하겠다 하면 이 명세서에서 옥수수 해석할 때 0에서 5도씨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사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발명의 설명에 별도 정의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1, 2, 3야. 사전적 정의, 관용적 정의, 아니면 자신이 발명의 설명이 만든 정의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그거를 문자를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문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판례 강의에서 또 중요한 거 할 건데, 문헌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문헌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제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판례 강의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청구 범위에 써 있는 문자가 무슨 소리인지를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는 이조상호 얘기하는 거고, 물건 발명은 생사양대 수청전, 방법 발명은 사청, 제법 발명은 사청 플러스 사양대 수청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나온 특허권이라는 것은 항상 조문 읽으실 때 실시권과 베타권으로 나눠서 읽으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342페이지의 1번의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일단은 특허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 내용적 범위가 청구범위 해석, 2번 시간적 범위. 아유, 이건 너무 많이 했다. 첫 번째 줄 끝에 설정도는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야,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덕지가 아닌데 나왔었는데, 한편 그 옆에 분할 변경은 원출원 기준하고, 당연하지 이거 출원일 소급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 무권리자 출원 다음날. 이거 무권리자 출원, 출원일 소급표 있으니 당연하잖아. 근데 거기 다음날이란 단어가 있어요, 법조문에.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단어거든. 근데 계속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무권리자 출원이 예를 들어서 2012년 3월 2일이야. 그럼 정당 권리자 출원의 전속기간은 2032년 3월 2일이야. 조문에 보면 3월 2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오전 0시를 말하는 거야. 오전 0시 하면 계산하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문장의 다음 날이 있건 말건 만료되는 날짜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기출문제에서 작년인지 재작년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없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아쉬웠었는데 어쨌건
또 한 번 강조드리겠네요. 시험이라는 것은 유명한 쟁점을 갖다가 어렵게 출제하지 않고 너네 이런 것도 혹시 봤냐 하면서 조금 지엽적으로 나오니까 조문노트 꼼꼼하게 좀 외울 필요가 있다를 얘기하면서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OX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 나오면 무슨 소식 나올 거예요.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 다음 날이었어. 그 다음에 3번 지역적 범위 필요 없습니다. 2번 효력 범위 확장. 내용적 범위 확장은 균등론. 이게 뭐냐면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할 건데 청구 범위, 그러니까 청구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이렇게 레인지를 잡았어. 근데 이거보다 레인지를 더 확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균등론이라 그래. 어떻게 확장하는지는 우리 아직 기본 강의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요건을 배울 겁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확장이 됩니다.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왜 만들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확장되는지는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변리사 되시면은 이걸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 균등론. 변리사가 되면은 침해 감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제3자가 실시 발명을 하고 있을 때 이게 특허권의 침해인지 아닌지를 감정, 내가 직접 판사가 돼서 내가 판사라면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를 많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어렵게 고민하게 되는 게 이 균등론 범위예요. 청구 범위 범위는 명확한데 균등론 범위가 썰에 의해서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걸 균등 범위라 그래. 요거의 확장체 판례에서 할 거다. 그 다음 그 옆에 간접 침해. 이거 뭔지 알아요? 이 간접 침해는 어떻게 보면 이거 실시의 확장의 개념인데 실시라는 것은 청구 범위에 써 있는 것을 물건 발명 같은 건 생산하는데 추천했을 때 실시인데 청구 범위에 써 있는 발명을 생산하는데 추천하지도 않았는데도 침해를 보는 게 있어요. 그 간접 침해였어요. 청구 범위에 써 있는 발명의 전용품을 생량대 수천전했으면 침해로 봤었거든요. 이 실시의 전 단계라고 하면서 내가 기본 강의에서 했었지. 특허 발명의 실시가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하고자 제3자가 특허 발명의 실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 단계를 실시하고 있으면 그것도 맞게 해줬다. 그래서 간접침해를 만들었다. 이 실시 개념의 내용적 확장. 이건 이렇게 할까? 이게 2조 3호의 행위라면 이렇게 127조의 행위도 침해로 보고 있다. 간접 침해가 127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확장으로 두 번째 줄 허가 등에 따른 준수기간 연주도 옆에 등록기간에 따른 연장제도. 3번 적극적 효력 및 제한. 적극적 효력이라는 게 얘 말하는 거야. 항상 조문에서 특허권, 전용시권, 통사시권 나오면은 그게 베타권 얘기인지 실시권 얘기인지 구분하라고 했었는데 적극적 효력이라는 게 실시권 얘기하는 겁니다. 실시권. 특허권을 가지게 되면 실시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내가 누군가한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줘. 그럼 전용실권자가 베타권자가 되기 때문에 나도 실시를 못하게 되는 제한이 생깁니다. 이게 실시권 제한이었어. 실시권 제한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가 전용시권 설정했을 때 하나가 이용저촉관계. 이용저촉관계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특허는 받았지만 선출원 권리에 침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선출원 권리자한테 허락받지 않고는 실시를 못했었어. 이게 실시권 제한들. 기본 강의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실시권과 베타권이 어디에 나와요 보다도 실시권이 제한되는 상황과 베타권이 제한되는 상황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3번 적극적 효력 및 제한. 그 1번 같은 거 넘어가고 2번 첫 번째 줄 전용 실시권이 있는 경우 그 다음 그 옆에 이용 저촉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면 실시권이 제한된다. 아마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이 설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이용 저촉 관계가 98조거든요. 야, 그 다음에 이거 베타권 제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게 94조 2항인가? 그 프로그램 발명. 프로그램 발명 같은 경우는 그 청약 행위를 할 때 악의 청약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게 되면 산 사람이 특허 발명 실시하겠지 라고 알면서도 팔았을 때 악의 청약이 되어 있으면 그 베타권 효력이 미쳤고
악의가 아니면 배타권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배타권 효력의 제한이었어. 청약행위에 대해서 악이냐 선이냐를 나눴던 거. 그 다음에 95조 이거 존속기간 연장됐을 때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청구권이 전체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 허가 대상의 특허 발명과 관련된 실시에 대해서만 미쳤었어요. 이거 뒤에서 또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그 다음 96조에 1항 1호 그 연구 또는 시험 품목 허가를 위한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2호 그 파리조약에서 만든 건데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한 건 건들지 마라. 운송수단. 3호가 출원 시부터 있던 물건 이런 거 건들지 마라. 여기 특허권 효력 제한이었었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그 다음에 뭐 많았어. 그 다음에 효력 제한 기간 2개 있었어. 특허료 안 냈을 때하고 심결이 확정된 데 재심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효력 제한 기간. 그리고 강제 실시권이나 법정 실시권 주는 것도 배타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시권을 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실시권이 있었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배타권을 행사 못하게 되는 것도 제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서 또 제한되는 사항들 몇 개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타권 제한들. 343페이지 4번 소극적 효력이라는 게 배타권 얘기하는 겁니다. 괄호 1번 필요 없고 괄호 2번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의 경우 94조 이하 이 프로그램 발명 때문에 나온 거였고요. 그 다음에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된 경우 이때 청구권이가 전부 연장되는 게 아니라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 실시에 대해서만 배타권이 미친다. 그 다음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96조. 그리고 권리가 소진된 경우 이거 밑줄 치세요. 이 판례에서 할 겁니다. 법정이나 강제 실시권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내가 실시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가 설시한 항변 사유, 무효사유 항변과 자유실시규 항변 굉장히 중요한 거고 1, 2차 맨날 시험제 나오는 거야. 이게 나 다 판례에서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심이나 추가 납부에 의해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이게 특허로 내는 거와 재심에 의해서 심결 확정된 거 번복된 경우였죠. 343페이지 96조. (2번) 내용 1번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 실시 방가로 1번 진보를 위한 시험 방가로 2번 시험 생산물의 취급이라고 있는데 방가로 2번 시험 생산물의 취급은 이거 필요 없는 거고 이게 나중에 변리사 되면은 상담받을 때 여러분들이 견해를 얘기하는 정도인 거고요. 방가로 1번 이거 뭐 좋은 표현 그대로네요. 연구 또는 시험 그 다음에 괄호 어차피 농약은 시험 문제 안 나와. 무조건 의약으로 나올 거거든요. 농약은 사건이 별로 없어요. 괄호에 의약품의 허가 신고 포함 하기 위한 특허 발령 실시에는 특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생산물의 취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리사 하면서 그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한번 특허 발명을 만들어 봤어. 만들어 갖고 한번 써봤어.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 이게 덜 떨어진 거를 찾아내야 내가 계량을 하거든. 그래서 만들어서 계속 써보면서 효과를 느껴보고 잠깐만 이거 안 좋은데 이걸 느껴보는 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 실시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다 했어 시험을. 그랬을 때 이거를 남한테 팔 수 있냐? 그럼 못 팔지 말라 그래 우리가. 정확한 판례나 법은 없지만 야 그걸 팔면 어떡하냐? 그건 좀 이상하다. 파는 것은 연구 또는 시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쟁점이에요. 연구 또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대상물을 혹시라도 팔아도 되는가? 이거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 견해다. 다만 1차 시험은 법과 판례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내가 넘어라고 한 거예요. 344페이지 첫 번째 줄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이걸 운송수단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파리어백 관영 이거 파리어백이 있었습니다. 3번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첫 번째 줄 끝에 출원 시 존재하는 물건을 보호 출원 시 존재하는 물건을 보호 얘가 두 개였지 물건 보호하는 것은 96조 1항 3호고 공장 보호하는 것은 103조야. 물건은 96조 1항 3호 공장은 103조. 기본학에서 했었는데 특허권이라는 것은 출원일자 기준으로 그 후에 특허 발명을 실시한 사람한테만 뭐라 할 수 있는 거지 출원일자 기준 그 전부터 있던 건 못 건드려요. 그 전부터 있던 걸 못 건드린다니까 조문이 두 개야. 하나가 물건을 못 건드려가 96조 1항 3호고 하나가 공장 못 건드린다가 103조예요. 그 다음에 4번
첫 번째, 둘 이상의 의학이 혼합해서 제조되는 의학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학을 혼합해서 의학을 제조하는 방법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의 조제행위와 조제는 의학에 미치지 아니한다. 약사님의 조제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는 특허권 못 건듭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아예 판례에서 특허를 안 주고요. 약사님의 조제행위는 관련된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약사님에 한해서는 특허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에서 나온 쟁점들. (345페이지) 특허 괴물. 이거는 뭐 옛날에 이슈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뭐 별 쟁점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특허 괴물이라는 게 초창기에는 변리사님들도 가갖고 좀 계시는 거 제가 봤었는데, 이게 연구소도 없고 공장도 없는 사람들이야. 단순히 특허에 대한 페이퍼를 좀 가치를 평가해 갖고 이거 좀 괜찮은데 한 거 이제 사오는 거지. 사와서 누군가가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바로 소송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장도 없는데 특허권 행사만 하는 사람들을 특허 괴물, 좀 부정적 이미지로서 형상화시키려고 극단적인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MP라고도 하고요. 이런 게 뉴스에서는 많이 봤을 거야. 뭐 특허 괴물한테 미국에서 LG가 소송당했다, 뭐 삼성이 소송당했다, 그런 건데 특별히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법이나 판례 쟁점은 없어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346페이지)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좀 쟁점들 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시고 지금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7번 특허권자의 의무. (348페이지) 2번 실시 의무. 괄호 2번 특허 발명 불실시하거나 불충분 실시하면 재정에서 통상시권 남한테 인정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혹시 시험 문제 나올까봐 체크만 할게. 국법이 틀린 질문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지금 김영남 변리사하고 상표도 하고 있을 텐데 상표는 불사용 취소 심판이 존재하는데 특허는 그거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 미국 애들이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특허도 불실시에 따른 취소 제도가 있다면 틀린 질문 찾아내세요. 그 불실시하면은 남한테 재정에 의해서 실시권 강제로 나올 수 있을 뿐이지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특허권은. 괄호 3번 첫 번째 줄 구 특허법상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 제도가 있었으나 밑에 줄 폐지되었다. 그래서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특허권이 취소되는 상황은 취소 신청밖에 없어요. 특허 취소 신청. 불실시에 따른 취소는 없어졌습니다. 3번 실시보고 의무. 이런 게 이제 너네 이런 조문도 봤냐 하면서 나오는 쟁점인데 1번 내용 첫 번째 줄 특허청장인 특허권자, 전시권자, 통상시권자. 내가 항상 조문 읽을 때 통상이 껴들어가면 이거는 실시권 얘기라 그랬어. 특허나 전용이 둘만 있으면 배타권 얘기인 거고 여기 이제 실시권 얘기거든. 너네 혹시 특허 괴물처럼 공장도 없고 연구소도 없고 혹시 뭐 남 방해 아니야? 막 이러면 좀 안 좋잖아. 물어보는 거야. 실시하고 있어? 특허청은 특허권자, 전시권자 또는 통상시권자에게 특허 발명 실시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해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한번 물어볼 수 있다. 조문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질문은 안 나올 거고요. 무조건 맞는 질문을 지나가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과태료 같은 거 넘어가고요. 349페이지. 4번 특허로 납부는 우리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 5번 자료 제출 의무는 이것도 그런 조문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죠. 첫 번째 특허청자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해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거 아마 앞에서도 한번 밑줄 쳤을 것 같은데 심사 단계에서 필요하면 어떤 좀 내놔봐. 너네 추론 발명 좀 내놔봐.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실무에서 제가 본 적은 없고요. 그냥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심판은 어디 가면 심판은 심판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어서 빼진 거예요. 심판은 못 한다가 아니고 심판 단계에서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특허 표시는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뭐 세 번째 줄 특허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출원인의 경우는 출원 중임을 표시할 수 있다는데 출원 중 옆에 괄호 열고 심사 중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국회의원께서 출원하고 특허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해갖고 출원에는 심사라고 좀 더 써달래요. 그러면 이게 이게 특허받은 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심사 중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죠.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350페이지는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존속기간 연장. 여기까지 특허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얘네들은 제한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크게 연장 가능 기간이 뭔지랑 그 다음에 출원 절차 그 정도만 알면은 메인 쟁점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짜잘한 쟁점들이니까 쉽게 보충하시면 돼요. 연장 가능 기간과 절차만 잘 숙지를 해보세요. 연장 가능 기간 먼저 해볼까요? 허가당에 따른 경우 이 첫 번째 포인트 설정 등록 이후만 가능해. 무슨 소리냐면 그 전부터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어도 다 연장해 주는 게 아니야. 설정 등록 이후부터 임상시험 기간과 품목허가 서류 검토 기간 이만큼 연장해 줘. 이 이후부터 가능하다 잘 잡아두고 여기를 임상시험 기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임상시험이 끝나면 거기서 이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나와요. 환자한테 매겨봐갖고 이거 안전했고 질병이 치료되는 통계치를 확인했다. 이걸 보는 게 임상시험이거든.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식약처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지. 허가 신청할 때 그냥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한테 먹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환자한테 먹여봐서 이 약을 먹더라도 구토하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질병이 치료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될 걸 안전성과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안전성이라는 게 부작용 보는 거고 유효성이라는 게 질병의 치료 효과가 진짜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치를 싹 수집을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허가 신청할 때는 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DMF와 GMP 이렇게 두 자료를 더 제출합니다. 알아두세요. 판례 강의에서 등장할 단어들이니까. 저번에 내가 그림도 그려드렸었잖아 한번. 그 유효성분, 의약용도, 양리기전이 뭔지를 그려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약대생이 아니면은 알고 있지 않은 내용들인데 제약 분야가 국내에서의 특징적 그 산업 유형 때문에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 특유의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DMF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이걸 알아둬야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등장을 하니까.
이걸 의약품 또는 제제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약을 표현하는 방식들은 저번에 되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은 생략을 할게. 이것은 주성분에다가 설탕 덩어리 같은 걸 집어넣어 갖고 만듭니다. 첨가제라 그래. 뭐 약대에서는 부영제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제 먹으면 몸에서 녹고 그게 피로 흡수가 됩니다. 약은 무조건 피로 가야 돼요. 이 피로 가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유효 성분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성분이라는 것은 유효 성분과 똑같은 건 일반적으로 씁니다. 당연한데. 근데 유효 성분이 너무 고분자여서 잘 녹지 않으면 배설된다 그랬잖아. 피로 가야 되는데 흡수돼서. 그럴 때에는 잘 녹게 만들려고 이온화를 시킵니다. 그게 염화합물이란 걸로 바꿔버려요. 얘 아니면 얘를 써서 약을 만드는데 이때 그 약 만들 때 쓰는 이 주성분 얘를 어떤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 의약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다시 갖고 와. 그래서 제가 주로 실무에서 많이 하는 게 이쪽 공장 대리도 많이 하고 이쪽 공장 업무도 대리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와 이 회사를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 회사가 따로 있고 이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사한테 주성분을 사와서 유통을 해갖고 받아서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회사들은 다 이 회사고 이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고 근데 얘를 사와서 마대자로 해서 이렇게 옮길 때 옮기는 과정에 요즘 백신 난리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기 중에 수분이나 온도에 의해서 얘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갖고 유효 성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동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보는 걸 원료에 대해서 보는 거야. 원료에 대한 건 또 안정성이라 그래. 안전성. 그게 DMF라고 그래요. 주성분 원료에 대해서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걸 DMF 자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GMP라는 것은 이거 주성분 가져와 그 다음에 첨가제도 어디서 사와 그래서 실제로 이 의약품 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생산 설비가 깨끗한지 제대로 됐는지 보는 생산 설비 보는 거야. 저걸 GMP라고 그래요. 요 회사에서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 이거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거 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보셔도 돼. 요게 주성분 보는 거, 요게 여기 생산 설비 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사와 여기서 깨끗한 생산 설비에서 만들어 그 만든 걸 이제 먹여봐서 실제로 사람에서 나온 테스트하는 거. 그걸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갖다가 허가 신청한다 알아보세요. 그럼 식약처에서는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 안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유효성도 있고 DMF도 유통 과정에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생산 설비도 깨끗하고 완벽하다 하면은 허가를 내줍니다. 아 이거 먹여도 국민한테 건강에 문제 없겠구나.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날 허가 신청인이 무슨 허가증 같은 거 보내주거든요. 여기까지를 품목허가 서류 검토기간이라고 해요. 이만큼 연장해 주는 거.
임상시험 기간과 허가 서류 검토 기간.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강의에서 많이 할 거. 여기서 빼기 들어가지. 허가 신청이 규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 이게 연장 가능 기간. 허가 신청이 규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이 뭔지는 판례에서 좀 중요한 거 하나 할 겁니다.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고. 그거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내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단어만 좀 익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허가 신청이 규책 사유로 지연된 기간이라고 봐요. 임상시험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내일 허가 신청하지 왜 이렇게 허가 신청 늦게 했냐? 이것도 저 3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등록 지연.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얘는 설정 등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존속기간 연장해 주는 거고 얘는 설정 등록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존속기간 연장해 주는 거야. 이 설정 등록이 보편적인 심사속도, 이 보편적인 심사속도는 사실 미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정확한 평균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미국 애들이 그냥 이게 보편적 심사속도라고 해버려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통계치에서 일반적으로는 심사속도 이렇게 됐는데 걔보다 늦어졌으면 얘는 일반 출원보다 늦어졌으니까 내가 형평성을 위해서 연장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죠. 그게 출원부터 4년, 심사적으로 3년이야. 조문특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중 뭐 하면은 보통 빠른 날인데 몇 개만 늦은 날 됩니다. 몇 개만. 대표적인 게 여기랑 저기 그 PCT 출원에서 국내 우주 됐을 때 선출원 취하 간주되는 특례 규정. 그래서 늦은 날만 좀 잘 외워도 다 빠른 날이니까. 빠른 날이니까. 이걸 등록 지연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있는데 그게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조문특강에서 하나하나 그림 그리면서 다시 정확하게 잡을 건데 여기서 빼기 들어가지. 기본 강의에서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연습을 했었고 조문특강 가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 그려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연장 가능 기간 먼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출원 절차 가겠습니다. 출원 절차는 하나로 그릴게. 등록지는 설정로 된 날부터 3개월. 그 다음에 허가 등에 따른 것은 허가 받은 날부터 3개월. 플러스 원조수기간 만료전 6개월에 들어오면 안 되고
요 기간 잘 외우시고 요 안에 존속기간 연장 출원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했었지만 여기는 심사청구, 보정각하, 재심사청구 이런 거 없어요. 뭐 이것만 없다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출원하고 심사청구 없고요. 바로 이제 심사 들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야. 등록 지원은 그런 거 없는데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출원하면은 그 특징상 기본 강의에서 취지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출원하자마자 연장 간주. 그래서 제3자들한테 다 알려줘요. 이거 연장됐으니까 조심하라고. 그게 공고 때립니다. 기타 공고. 허가 등에 따른 특이점. 등록지에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6개월도 허가 등에 따른 것만 있는 거고. 등록 지원과 허가 등 잘 대비하면서 잡아두시면 수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심사 들어갔어. 심사 결과 만약에 거주류가 있으면 거주류 통지합니다. 그리고 지정기간을 줘. 이거 거주류 잡아볼까? 5개, 3개. 허가 등이 5개, 등록 지원이 3개. 허가 등의 대상일 것. 그 다음에 등록된 제가 허가받았을 것. 그러니까 특허권자, 전유권자 아니면 등록된 통상실권자가 허가받았을 것. 기간 오바.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공유인데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등록 지원은 얘 3개, 5개, 3개. 요 2개만 허가 등에 따른 거에서 추가된 거. 거주를 통지받으면 의견서 보정서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거주류에서 반박할 때 의견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보정서. 이때 보정과 관련해서 2가지 잡아둬요. 보정 가능 기간과 보정 범위. 먼저 보정 가능 기간은 여기는 보정각과 재심사 청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최후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과 재심사 청구 시가 없어요. 그냥 자진 보정 기간과 그냥 자진 보정 기간과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2개밖에 없습니다. 자진 보정 기간과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이때 할 수 있고.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자진 보정 기간이야. 출원하고 나서 거주를 통지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거주를 통지받았을 때 의견 제출 기간. 이게 거주를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고. 보정 가능해요. 그다음 보정 범위는 저거 하나만 알아두라 그랬어. 특허 법원은 보정 못한다. 연장 대상 특허 법원은 보정 못한다.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로 외우는 게 아니라 특허 법원은 수정 못한다로.
심사 다 끝나고 거주료가 없으면 특허 결정, 존속기간 연장 결정 나옵니다. 그러면 특허본부에 등록을 하고 특허본부에 공고합니다. 연장 결정 나면 등록하고 공고한다. 라인 알아두시고. 이건 특허본부, 이건 특허공고. 그래서 파트는 이거야. 출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심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하고 공고하는 이 라인. 제3자한테 알려주는 라인. 이렇게 잡아두면 돼. 등록 지원과 차이점은 허가 등급 같은 경우는 출원하자마자 연장 간주. 그래서 바로 공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6개월이라는 거 더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거주료에서 이거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거. 이거 말고는 둘 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공부가 좀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개 중에는. 그런 분들은 뭐 교수님 특강도 참석을 해보세요. 뭐 경험 삼아서. 그 다 출제 위원 분들이거든요. 어제가 아마 2차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했을 거고, 편하게 이제 들어보는 거죠. 나중에 2차 할 때 이런 거 하는구나. 다음 주가 출제 예상 쟁점인데, 다음 주 강의는 비공개 강의여서 어차피 외부사는 못 보고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현장밖에 안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뭐 그거는 선택이다. 사실 다음 주는 특허에 대한 거여서 우리가 지금 특허 공부한 거 가지고 2차에서 어떻게 출제 예상 문제가 나오는지 다뤄볼 수 있겠지만, 7월 때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여서 그거는 뭐 하여튼 선택에 맡길게요. 하여튼 공부가 되신 분들도 계시긴 계시니까. 그래서 특허 출제 예상 문제와 민사소송 출제 예상 문제는 비공개니까 그건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저희가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실강밖에 안 됩니다. 351페이지 존속기간 연장. 1번 존속기간 넘어가고 2번 입법 내 두 번째 줄 잡아두세요. WTO 트립스에서 출원부터 20년 경과 이전에 종료하지 않는다고 규정. 원래는 트립스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요즘에만 안 나오는 겁니다. 트립스에서는 미니멈 20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보다 더 주는 건 괜찮은데 20년보다 안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2번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그 다음에 하나 더 공부할게. 이게 인간의 존엄성하고 그래도 연관성이 좀 있다 그랬었죠. 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제한이 들어가. 등록 지원은 없는데 여기는 각종 제한이 들어가. 1, 2, 3, 4, 5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정리했었는데 걔들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번 의의 취지. 세 번째 줄 맥시멈 5년만 돼요. 이거 제한 5년의 기간까지. 그 밑에 줄 한 차례나 이거 한 번만 됩니다. 해당 특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의 허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최초 허가 의약품으로 한 번만 연장이 됩니다. 이게 각종 제한이었어요. 넘어가고 352페이지 3번 요건 1번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가번 대상. 이거 개정법이어서 그냥 알아두시죠. 첫 번째 줄 의약품, 그 다음 그 옆에 마약, 그 두 번째 줄로 가시죠. 의약품 밑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일반 마약이 아니고요. 진통제 얘기하는 겁니다. 진통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농약. 마약이 하여튼 추가됐으니까 알아두시죠. 마약. 의약품, 마약, 농약. 그 다음에 나번. 첫 번째 줄 하나의 특허에 포함된 복수의 허가가 있는 경우 밑에 줄 한 번만 연장 가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하나의 허가가 복수의 특허와 연관됐으면 각각의 특허가 연장 가능. 그래서 이거 기본 강의에서도 했지만 특허 하나당 한 번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특허 하나당 한 번만 된다. 2번 그 판례는 체크해 두세요. 이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할 겁니다. 이거 제가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 가번. 이거 잘 잡아도 설정 등록일 이후의 기간으로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 찾아내는 거야. 임상시험 기간과 허가서류 검토 기간에 대해서 연장했을 때 틀린 질문이야. 임상시험 기간에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임상시험과 허가서류 검토 기간 중 설정 등록 이후만 되는 거야. 얘는 연장 안 해줘요. 설정 등록 이후의 기간으로서 시험 기간과 옆에 서류 검토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서 연장 가능하다. 밑에 줄.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수된 기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거 있는데 내가 이거 최종 정리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찍을 건데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게 국법에서는 특허권자의 규칙 사유는 제외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특허권자만 허가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 전유실시권자나 통상실권자도 허가 신청하고 이건 허가 신청 과정에서 규칙 사유로 지연된 기간을 빼는 거기 때문에 허가 신청일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허권자의 규칙 사유로 지연된 기간 제외한다면 틀린 질문 찾아내세요. 허가 신청일의 규칙에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합니다. 그럼 나번 체크하고 이것도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그 판례 번호가 그 허로 나와 있는데 이건 대법원까지 나온 거예요. 아예 뭐 대법원인지 뭔지 그건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잡아드릴게. 이거 전부 다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나번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다번 체크하고 판례 강의에서 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번 체크하세요. 그 라번에 그냥 밑줄을 치지 말고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어느 심사부서라고 돼 있지? 이 어느 심사부서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거야. 심사부서가 3개가 있거든. 3개에서 심사하거든. 이 중에 어느 한 부서에서 그 소리예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부 제 사건이 제가 했던 겁니다. (1차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353페이지. 4번 출원인은 특허권자일 것. 첫 번째 줄. 허가는 전용이나 통상실권자 받더라도 무방하나. 이거 뭔지 알지? 근데 출원은 특허권자만 해야 되고요. 5번. 공동으로 할 거. 이거 전문 특강에서도 많이 강조했네. 특파권, 특허권이 공유면은 출원, 준수권, 출원, 심판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출원 같이 안 하면 거절 이유, 준수권 출원 같이 안 하면 거절 이유, 심판 같이 안 하면 각하심결. 5번 특허 출원, 준수권 출원, 심판 청구는 권리가 공유고 공동으로 절차할 것이 강제된다. 그 옆에 특허 출원과 준수권 출원은 거절 이유가 성립되고 심판 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전문특강에서 정리했습니다. 4번 절차, 1번 출원서의 제출. 두 번째 줄 허가받는 납사 3개월, 그 밑에 줄 준수권 만료 전 6개월. 2번 준수권 연장 출원이 있으면 준수권 연장 간주. 그 옆에 다만 그 출원이 거절 결정 확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보정. 첫 번째 줄 특허청장이 연장 능력 결정 등본 송달 전. 이게 자진 보정 기간이야. 그 다음 그 밑에 청구범위 표시, 기간, 허가 내용, 연장 이유를 보정할 수 있다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특허번호 보정 못한다. 이것만 알아도. 못한다로 알아도. 대상 특허번호 보정은 못한다. 다음 세 번째 줄 다만 거절을 통지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을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만. 그게 여기 거절 통지에 따른 지정 기간. 4번 심사와 불복. 가번은 뭐 넘어가고 나번 여기 거절 결정 받으면 30일 이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지만 거불심은 존속기간 출원 거불심으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요. 특허 출원에 대한 거불심으로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354페이지 효과. 1번 준수권 연장 등록. 첫 번째 줄 심사관은 그 옆에 거절이 발견된 연장 등록 결정하고 그 밑에 특허청장은 그 옆에 특허본부에 등록하고 특허본부에 게재. 특허본부에 게재한다는 게 제가 지금 필기에서 공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공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공고. 내 필기를 그냥 해놓을까? 이걸 특허 공보라고 하고 이걸 특허 원부라고 해요. 이걸 특허 공보라고 하고
특허청에는 원부와 공부가 있어. 공부는 출원 공개, 등록 공고, 기타 공고 이런 것들이고 원부는 권리 관계. 그 다음에 저런 거 우리 조문특강에서 이제 다 잡아줄 거야. 지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처분해 주시라 그래. 그래서 등록이나 공고는 전부 다 특허청장님이 하는 거지 심사관님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처분해 주지. 등록과 공고는 특허청장님이 하는 거다. 나중에 조문특강에서도 잡아드릴 겁니다. 2번 효력. 이것도 제한 중에 하나지. 아까 허가되기 때문에 전수권 현장 출원은 5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또 하나인데. 가번. 첫 번째 줄. 연장 등록이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그 밑에 줄. 특허 발매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나번 학설 대리문 2차형이고요. 다번 판례만 체크하세요. 이거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다번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인데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2번 체크해 두시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등록 지연에 따른 준수기간 연장. 1번 의의취지 첫 번째 출원부터 4년, 심사청구서 3년. 이거 기출문제에서 3년 4년으로 바꿔치기하고 틀림없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원부터 3년, 심사청구서 4년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조문 노트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목표성만 잘 잡으면 돼. 조문 노트 빈칸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구나. 목표성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원부터 4년, 심사청구서 3년. 2번 요건. 가번 등록 지연된 기간, 뭐 다시 밑줄칠까요? 출원부터 4년, 심사청구서 3년 중 늦은 날. 그 밑에 줄 출원인에 의해서 지연된 기간은 제외. 그 옆에 출원인에 의해서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제일 끝에 실제 지연된 기간은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기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출원부터 4년 할 때에는 이거 실제 특허청에서 업무 시작한 날부터야. 그러니까 출원인 소급표 다 안 주는 거지. 정당권리자 출원의 경우는 정당권리자 출원일, 분할 출원의 경우는 분할 출원일, 변경 출원의 경우는 변경 출원일, PCT 출원의 경우는 203조 서면제 출원 날. 이게 우리나라에 진입한 날입니다. 그냥 그 밑에 214조의 경우는 214조 신청한 날. 얘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356페이지) 출원은 특허권자만 가능. 3번 공유인 경우. 이거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특허 출원, 준수기간 출원, 심판 청구는 권리가 공유하고 공동으로 절차를 밟고 그 밑에 줄. 특허 출원과 준수기간 출원 거절 이후 심판 청구는 신결각하. 3번 절차 1번 출원 서의 제출. 두 번째 줄 설정연료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설정연료 3개월 이내 또는 허가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원전수기간 6개월 만료 전 6개월. 이거 만족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출원서 반려. 출원서 반려돼갖고 출원 절차가 진행되질 않아요. 2번 보정,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심사관님의 연장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이게 자진 보정 기간. 그리고 여기도 뭐 보정할 수 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특허법원은 보정 못한다 이걸로 잡아두시고. 두 번째 줄 다만 거절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에 만. 그 다음에 이거 설명드릴게. 이거 아마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얘는 개정법이니까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아쉬운 쟁점인데 자진 보정 기간에 대해서 법조문에서 똑같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하고 너무 아쉬운 그런 쟁점입니다. 특허 출원이면 특허 결정, 존속기간 연장 출원이면 연장 등록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심사관님이 하세요. 이게 처분의 주체죠. 처분의 주체 쟁점은 하여튼 조문특강에서 다시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을 하면 우리는 절차는 전부 다 서류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
서류 왔다 갔다를 왜 바쁘신 심사관님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지. 그래서 서류 왔다 갔다는 특허청의 직원분들이 하시고 직원분들이 할 때 그 대빵은 항상 특허청장님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요거 결정을 하면 그 서류를 송달하는 과정은 특허청장님 이름으로 갑니다. 근데 이 나라고 거의 실무에서는 동일자야, 거의 동일자거든. 그래서 법조문에 어디에는 심사관의 특허 결정 전까지, 심사관의 연장 등록 결정 전까지 돼 있고, 어디는 특허청장의 연장 등록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날이 거의 실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날인데 그걸 맞춰줘야지, 안 맞춰져 갖고 좀 아쉬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진보존기간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결정 전까지만 꼭 그 앞에 심사관으로 처분해주 찾으시고, 송달 전까지는 꼭 그 앞에 특허청장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심사관의 송달 전까지 하면 틀린 점을 찾아내시라고. 이런 게 정말 지저분한 처분해주체 문제. 그러면 출원인 쪽에서 송달 받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 예민한 분들은 방금 미추심에서 느꼈을 거야. 허가되기 때는 전수기한 출원은 자진보존기간이 특허청장의 연장등록 결정 송달 전이라고 써 있었는데, 방금 등록지연은 자진보존기간이 심사관의 연장등록 결정 전이라고 돼 있었다고.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표현을 아주 안 좋게 좀 나눠놨어요. 근데 이 나눠놓은 것 같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결정 앞에 있으면 꼭 심사관, 송달 앞에 있으면 특허청장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심사와 불복, 이거 뭐 다 넘어가고. 4번 30일 내에 거부 신청구할 수 있다. 4번 효과. 1번 연장 등록. 첫 번째 줄 심사관은 연장 등록 결정하고, 밑에 줄 특허청장은 특허본부에 등록 및 특허본부에 게재한다. 이런 것도 처분의 주체야. 결정은 심사관이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등록하고 공고는 특허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고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 강의에서는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냐? 그렇진 않아. 출제할 게 없을 때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 강의에서는 안 해. 거의 안 나오는 문제긴 하거든. 하지만 내가 주문특강이나 이런 데서는 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수업의 목표는 특허법 100점이거든요. 정말 이상한 문제 나와도 다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문특강이나 아니면 심사기준 강의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강의마다 목적성이 있어서 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아니 기본 강의에서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 강의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으면은 큰 흐름을 못 잡습니다. 그럼 그런 게 가끔 출제되는 건데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이상한 것 때문에 매년 출제되는 것을 아예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민법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거든요. 민법에서는 큰 틀에서 뭔가 길 걸어가다가 낙엽이 떨어지면 이 소유권이 누군지, 아니면 한강에서 핸드폰을 주웠으면 이게 점유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공부하는데 갑자기 와서 여기서 심사관이 결정하고 특허청장님이 송달합니다 이러면 공부를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기본 강의에서는 안 했던 거고, 후차 강의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드리는 거 있는 겁니다. 이건 심사관. 이건 다 특허청장. 됐어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한번 편하게 읽어보고. 거기 내가 써놨잖아. 그 357페이지 밑줄 칠 필요는 없는데, 세 번째 문단에 한 편이라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의 요출에는 물요출은 다음 날이라고 조문에 써있긴 한데, 이 다음 날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써놨는데 너무 아쉽게 내 책을 안 보셨나 봐,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틀린 질문을 출제하신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 책을 다 보셔야 되는 건 아니긴 하죠. 건방졌다면 죄송한데. 하여튼 이거예요. 넘어가고. 358페이지에 뭐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존스케 연장 사건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사례나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면서 소송에서 쓰다 보니까 자료들이 좀 많아갖고 제가 이제 그린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건 여담인데 제가 뭐 어디서 뭐 워드를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연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컴퓨터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변리사 업무하면서 처음으로 PPT 만들고 워드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 땀 한 땀 내가 그린 거야. 그래서 뭐 전문가의 손길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소송 사건 하면서 미국 스터디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했던 이런 내용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방대한 자료들을 많이 내게 됩니다. 어쨌건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거고 설득시킬 때 법중 내는 거나 판례 내는 것은 설득이 잘 안 돼요. 더 부차적인 걸 내야지. 우리는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도 좀 정리 좀 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아, 이 제도가 무슨 소리구나 이해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해를 위해서 359페이지에서도 이거 내가 이제 소송사건 담당하면서 이 쟁점에 대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번 풀이를 해놓은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도 다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밑줄 쳤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잠깐만 뒤에서도 나오긴 할 건데 363페이지 363페이지에서 7번 기타인데 밑에서 둘, 넷, 여섯, 7번째 줄 무효사유와 거주를 동일하다. 특허 추론은 무효사유와 거주리가 좀 달랐었는데 거주리 중에서 4개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존스케 추론은 무효사유와 거주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무효신계로 확정된 경우에는 연장 등록 소급 소멸이 맞긴 한데 다만 기간 오바만 조심해라. 그래서 기간 오바는 다 죽는 게 아니라 오바된 기간만 죽는다. 연장기간 초과해서 선정되어 연장 등록이 무효된 경우는 초과된 기간만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것만 밑줄을 더 치시죠. 넘어갑니다. 등록 지원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강의랑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한 조금 심오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만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심사 기준을 정리하게 할 겁니다. 이게 법조문에 없는 내용이어서 아마 전문 특강에서도 간단하게만 얹고 넘어갈 건데 여기 교재에 좀 그런 심오한 내용도 있어서 이거 뭐지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너무 그렇게까지 지엽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강의에서는 강조를 좀 안 하겠습니다. 편하게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그 회색 칠한 거 있죠? 이게 특허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추러닝 규칙서에 모아놓은 건데 얘는 좀 두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조문특강에서는 이거 전부 하나하나 그림 그릴 겁니다. 특히나 367페이지에 괄호 9번 재임사 청구 이건 밑줄도 치십시다. 왜냐하면 그 개정됐으니까. 밑에 두 번째 줄 거주일정 등본 송달만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 여부 결정한 날까지. 이것도 일단 밑줄 치고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도 변리사님들이 들어가시던가 특허법의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거기가 법률의 전문가지 특허법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우리 변리사 수험생들도 아는 처분의 주체를 모르고 있어요. 연장 등록 결정이면 심사관이 해야지 특허청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참 아쉬운데 그 일반법 전문가들만 지금 국회의원 법사위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어. 뭐 시험 문제는 법대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만 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잡아두세요. 특허청장이 결정한 날까지. 이건 특허청장이 특허 여부 결정을 송달이라고 써야죠. 정확하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리사 되고 나서 국회의원 가세요. 그래서 법사위 들어가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허법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변리사 아니면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특허법원이나 특수한 법원을 만드는 것처럼 잘 몰라서 그래요. 일반 법률가들이. 이거 잡아두고 얘만 그림 하나만 그릴게. 우리 기본 강의에서 강조 많이 했었는데
거절 결정했습니다. 그럼 거절 결정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국법에서는 이만큼만 출원인 규칙 사유로 뺐었어요. 근데 얼마 전 개정법에서는 이 재심사 결과 또 거절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 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특허 여부 결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재심사가 끝나는 시점이지. 심사와 재심사는 특허 결정 거절 결정으로 끝나는 거야. 심사도 특허 결정 거절 결정으로 끝나는 거고 재심사도 특허 결정 거절 결정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 끝날 때까지 다 출원인 규칙을 엄청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개정법이거든요. 엄청 길어졌어. 이게 다 출원인 규칙으로 돼버렸어요. 잘 안 하더라. 이거 나오면 틀린 질문 찾아내세요. 거절 좀 안나서 재심사 청구 시까지 하면 틀린 질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밑줄 쳤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도 자꾸 회색이 이어지죠. 이 회색은 특허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얘는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얘는 두 번 읽으세요. 내용 요약은 내가 다 한 번 읽으라고 했었는데 이 회색 부분은 특별하게 두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나중에 뭐 심사기준 정리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내가 기본 강의에서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예시 한번 드려드리면서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369페이지 맨 밑에 그 표에 갖고 날짜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 푸는 방법 내가 1, 2, 3로 접근하라 그랬습니다. 1이 연장 기준을 잡아. 이게 출연부터 4년, 심사청구부터 3년 먼저 잡는 겁니다. 그 언제야? 369페이지 보시면 13년 1월 1일부터 4년 17년 1월 1일이고 심사청구 15년 1일부터 3년 전에 18년 1일. 연은 너무 쉽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다가 그냥 플러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년 1월 1일이 더 늦죠. 이게 연장 기준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언제 받았냐면 2019년 1월 1일 날 받았습니다. 370페이지에. 이만큼 일단 연장 가능 대상이야. 저기서 출원인 규칙 이제 빼는 거야. 저만큼 해서. 출원인 규칙은 이렇게 빼는 겁니다. 스텝 2. 지연된 기간 찾아내세요. 지연된 기간이라는 것은 법정기간, 지정기간 찾으시면 돼요. 법정기간, 지정기간 동안 절차 안 하거든. 멈추거든. 거기 봐봐. 이제 2016년 10월 1일 날 의견 제출 통해서 발송했지. 이거 지정기간이야. 이제 10월 1일부터 여기 안 써 있는데 보통 실무에서 지정기간 2달 주거든요. 이게 의견 제출기간, 지정기간 찾은 거고. 그 다음에 16년 12월 1일부터 뭘 했냐면 지정기간 연장을 했어. 이것도 지정기간이잖아. 12월 1일부터 2달 연장을 했어.
그 다음에 거저 결정이 나왔네. 2017년 8월 1일. 그러면 이거 법정 기간이지 30일. 2017년 9월 1일까지 30일 이거 법정 기간. 그리고 얘도 연장을 해놨어.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 연장해놨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그 거저 결정이 또 나왔죠. 11월 1일 여기서부터 2017년 12월 1일 이 거저 결정 반납 30일 또 나온 거고 이 거불심 들어가서 그 다음 마지막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이게 특허 결정 반납 3개월 그 법정 기간. 얘 특허 결정 반납 3개월 법정 기간, 얘 거저 결정 반납 30일, 거저 결정 단 30일 법정 기간. 그 다음에 얘는 지정 기간, 지정 기간과 법정 기간 다 찾았어. 그리고 이건 지정 기간 연장한 거, 이건 법정 기간 연장한 거. 다 찾았다. 지정기간과 법정기간. 마지막이 귀책 찾는 거야. 이 법정기간, 지정기간 중에서 누구 귀책인지 찾는 거야. 이게 특허청 귀책인지 출연인 귀책인지. 출연인 귀책 대표적인 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보정한다. 무조건 출연인 귀책이야. 그 다음에 의견서 냈는데 거저 결정됐다. 이것도 출연인 귀책이야. 심사관의 거절 통지가 적당하다는 거잖아. 이게 두 개가 심사관의 거절 통지가 적법하다는 소리예요. 수정을 했다. 의견서 냈는데 거절 결정했다. 그 다음 마지막이 특허로 내는 거. 그리고 이 보정서 냈다가 재임사 청구도 보정서 내는 거니까 재임사 청구 포함. 그럼 이제 할게. 그 다음 하나 더. 여기도 지금 연장을 신청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실무에선 기간 연장 다 신청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조에만 청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청인지 청구인지 구분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다 기괴하게 돼 있다고. 넘어가. 일단 법조에 청구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청구라고 표현할게. 기간 연장을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요청에 의해서 한 경우. 그럼 좌와 볼게. 이거 먼저 거절이요. 거절에 대해서 보정서 냈어 안 냈어? 2월 1일 날 보정서 냈죠. 이거 출원인 기책이야. 의견서 내고 특허 결정된 거 아니면 다 출원인 기책이야. 보정서 내거나 의견서 내고 거절 결정되면 출원인 기책이야. 심사관의 거절 통지가 적법하다는 소리거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연장 요청했어. 직권이 아니고. 직권이면 특허청 기책이야. 내가 하면 내 기책이야. 이거 다 내 기책이야. 그 다음에 이 거절 결정 받은 거 이거 뭐 했어? 재심사했어. 재심사가 뭐야? 이거 보정서 낸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 연장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청구로 했어. 이거 나. 그 다음에 재심사만 나오면 조심해. 재심사만 나오면 법정기간만 귀책이 되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나. 이것만 귀책이 되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난다고. 특허여부 결정까지. 그 특허여부 결정이 언제 나왔어? 11월 1일 날 나왔잖아요. 이 말인 짓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 다 귀책이 된다는 소리야. 여기 위에서 했잖아. 이거. 다 귀책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법정기간 나왔네. 거절처분은 30일. 근데 여기서 뭐 했어? 거부심 들어갔지? 이건 내 귀책 아니야. 이거 심사관이 거절기책 잘못했다고 해서 싸웠어. 근데 싸웠는데 봐봐. 이겼지? 인용신결. 이건 심사관이 잘못했다는 소리잖아. 이게 특허청 귀책이야. 이건 내 귀책 아니야. 이건 빼. 이건 연장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특허 요청 받은 날, 이건 무조건 내 귀책이야. 하루 만에 특허로 내지 왜 이렇게 늦게 냈냐? 이거 특허로 내 귀책이야. 다 됐다. 응? 완초 소리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 1일 중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 빼고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그 11월 1일까지 다 빼고 그 다음에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빼는 거예요. 그 연장 가능 기간. 370페이지. 그 표 바로 밑에 보시면 출원부터 4년, 신호출 3년 중 늦은 날이 2018년 1월 1일이니까 이게 연장 기준이 되고 거기서부터 설정등록이 있는 날 2019년 1월 1일까지 연장 가능 대상인데 여기서 이제 출원 규칙을 빼야 되는데 심사관님의 거절의 통지로 인한 의견 접수 기간 그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지연된 기간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일 이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항상 하여튼 조심하시고 법정기간까지만 빼는 게 아니라 여기 법정기간까지만 빼는 게 아니라 개정돼서 다 뺀다니까. 여기 스텝 2에서 잡아놓은 법정기간만 빼면 안 돼. 추가로 더 빼야 돼. 그 다음에 특허 요청 등본 송달받은 후 특허로 납부에 설정 등록이 있었던 날까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여기야. 특허로 납부. 얘는 빼면 안 되고 얘 빼고. 그렇게 빼서 58일이 연장된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스텝 1 연장 기준일, 스텝 2 법정기간 지정기간 찾아내고 스텝 3 출원인 규칙 찾아내는 건데 출원인 규칙은 보정서 냈냐, 특허로 냈냐, 기간 연장 신청했냐, 기간 연장 청구했냐. 요게 메인.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문특강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고 근데 출제 가능성 있는 쟁점들은 요 메인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했었던 거. 370페이지의 표 외우시고 여기까지 연장 등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사행수익 처분회의. 아유 이거 지겹다. 이거 동의지? 동의는 이전 실시권 질권은 위나 옆으로 동의. 그 다음에 포기나 정정은 밑으로 동의. 1번 이전, 1번 양도. 아유 이것도 지겹다. 거기 등록해야만 효력 발생한다. 이거 앞에서 했지.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서리변소처. 2에 가로 있고 소에 가로 있고.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밑줄을 안 칠게요. 실시권 설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73페이지 질권 설정도 한번 읽어보면 되고 4번 포기도 정리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 376페이지에 동의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뭐 외울 필요도 없네. 이건 우리 이미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여기 사행수익 처분행위 이외에도 동의가 필요한 규정들을 내가 다 모아놨어요. 이 조문특강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겁니다. 지금 기본서에는 조문으로 써놨는데 우리 조문특강 서브집, 그러니까 표모집에서는 이걸 내가 다 풀이를 해놨으니까 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조문특강에서 이 진도 나갈 겁니다. 나중에 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377페이지도 다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 특허권 소멸. 이거 이제 슬슬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어. 뭐가 나올 때가 됐냐면, 그 개인일 때 상속인 부존재하고 법인일 때 청산됐을 때, 그게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좀 잘 잡읍시다. 378페이지. 그럼 요거 하면 그 다음에 실시권이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 그리고 물론 제가 최대한 빨리 할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띄면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 조문 노트를 복습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문 노트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조문 노트 복습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조문 특강 서브집으로 좀 보시고 기본서를 보는 것은 제가 초반에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이 안 오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산도 동네 뒷산이면 의욕적으로 뛰어가고 정상을 봤는데 설악산을 가면은 처음부터 뛸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정상이 보이면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정상이 안 보이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요. 그게 사람의 내가 봤을 때 본능인 것 같아. 근데 입문 단계에서는 뛰어야지. 입문 단계에서는 포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문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뛰어가면서 어떻게든 돼야지. 안 그러면 금방금방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문 녹화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밑줄 강의는 편하게 그냥 한번 밑줄만 보시는 거고 기본서를 정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정독파도 있긴 있어요. 그건 제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게 맞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서브집을 통해서 얇은 거 먼저 자신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최대한 빨리 내겠지만 OX 문제 좀 나오면 문제 먼저 푸세요. 만약에 조문 노트를 잘 못 읽는 분들은 생각보다 문제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공부에 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인터뷰한 분이 하나의 책을 오래 못 읽는 스타일이라고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 저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 필기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건데 어느 하나의 책을 반복적으로 해독하는 게 또 지겨워하고 잘 안 되는 분들도 문제 갖다 다시 돌아오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시간 한 건가? 아, 그래? 그래요. 정리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저 특허권 소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그럼 400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충하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